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많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남원 90m, 익산은 100m도 안 되면서 차량 운전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한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등 19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모레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첫날부터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청산을, 국민의당은 패권 청산을 주장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대선 출정식에는 전현직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촛불 민심과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적폐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을 선택해야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촛불 시민혁명이 주장한 국가 대개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 발전 전략도 달랐습니다. 호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당당히 전북 몫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독자 권역론에 의해 전북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전북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국민의당도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총력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이미 정권 교체는 확정된 만큼 패권 세력 청산을 통한 더 나은 정권 교체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안철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전라북도의 인재를 등용하고 탄소산업과 농생명 등 전북의 4차 산업을 이끌 적임자는 안철수 후보뿐이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특별하게 전북의 4차 산업을 이끌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가 아주 풍부합니다. 전북에 대한 이해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북의 새로운 발전을 끌어갈 그런 후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전북 도민은 지난 총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끈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줬습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엇갈린 선택을 했던 도민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전북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유세전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후보들의 지지율은 낮지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각축전이 펼쳐졌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호남 제일문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 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수권 정당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세계 강국으로 떠나가는 그리고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다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수권 정당을 이어온 자유한국당이 바로 바른정당은 롯데백화점 앞에서 첫 유세전을 열었습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며 보수의 새 희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는 보수가 적임자이며 민생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 서민들이 행복해지고 살만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 이제는 아주 안보와 함께 아주 중요한. 정의당은 전주 충경로 내거리에 자리를 잡고 첫 유세전을 가졌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는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정치혁명을 만들어온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쌓인 적폐를 모두 해소하며 새로운 민주 정치, 민주 경제, 민주 사회를 이끌어나갈 거대한 대장정을 힘차게 국민들과 함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낮은 지지율에도 세 개 정당 역시 공식 선거운동에 막을 올리며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선 첫날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곳이 바로 호남이라며 전북 표심을 자극하고 IT 벤처업체를 만나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전주에서 IT 업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전북이 경쟁력을 갖춘 탄소 섬유와 농생명, 문화 콘텐츠는 4차 산업의 유망 분야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 지역의 지자체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키운다면 이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고. 전북대합 유세에서 안철수 후보는 목소리 톤을 한층 높였습니다. 자신을 만들어준 것도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것도 바로 호남이라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떤 계파, 패권 세력에게도 빚을 지지 않은 자신이야말로 재벌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의 적임자라며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공공연하게 하는 후보 뽑아선 안 됩니다. 선거를 위해서 호남 이용하는 후보 절대 안 됩니다. 선거운동 첫날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유세 일정을 하루 앞당겨 오늘 전북 유권자를 만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대가 연구약사 중심의 약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생명과 융합한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서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의대의 임상연구지원센터입니다. 각종 기능성 식품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인증해주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기능성 식품 인증기관이며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약대가 없다 보니 활용도가 반쪽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능식품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약으로 천연물 신약 이런 걸 위해서는 연구약사가 아주 필요하고 유일하게 전북대학교가 국립대학교 중에 이 약대가 없어가지고 이걸 좀 더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북대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약사 중심의 약대 유치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 약대 유치에 실패한 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전북대의 약대 신설은 계엄 약사 배출이 아닌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 양성이 목적입니다. 지역 내 농생명 산업과 대학의 연구 인력 시설이 결합하면 천연물 신약 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대 유치는 의대, 치대, 수의대, 농생대, 기초과학 여기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약대가 옴으로써 모든 분야가 같이 융합으로 연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학 측의 논리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도 약대 신설을 위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전북 지역 11대 대선 공약에서 전북대 약대 설립 계획을 철회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약대 정원 조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북대의 약대 유치는 지역의 성장 동력 산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여론 조성과 정치권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3만 명이 넘습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여전히 차별과 소외 속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청에 커피숍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카페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 2명이 일하게 됩니다. 커피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탔고 친구들한테 커피 많이 타줬고 친구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이런 카페는 전북에 6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이런 맞춤형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일반 직장에서 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비장애인처럼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많지만 일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선입견 속에 대부분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직장을 갖기는 너무나 안 좋은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장애 인식도 안 되어 있고 환경 조성도 안 되어 있어서. 이 때문에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지난해 장애인이 33.1%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측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저도 지금 살고 있고 딸린 가족들도 있고 한데 한순간에 그냥 길거리에 나가 갱겼죠 지금. 일을 하기에는 아직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능력을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늘리기 위한 인식 개선과 함께 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시가 토종 물고기 보호를 위해 외래 물고기 수매 사업을 실시합니다. 국내 유일의 부안 청자박물관이 수학여행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가 물속 생태계를 교란하는 베스와 블루길 등 외래 물고기를 수매합니다. 수매 단가는 1kg에 냉동은 3,000원, 냉동되지 않은 경우 5,000원입니다. 산란철인 4월부터 6월까지 외래어종 베스와 블루기를 수매함으로써 효과적인 토종어류 보호를 할 수 있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수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안 청자박물관이 올 들어 하루 평균 200명이 찾는 등 수학여행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하나밖에 없는 청자박물관은 청자역사실과 수장고, 특수 영상실을 갖추고 있고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도예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13세기 부안에서 생산된 고려 비색을 담은 상감 청자가 세계 최고 도자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쭉 등 전국 조경수의 30%를 생산하는 완주군이 소양면에 내년 8월까지 조경수 유통센터를 만듭니다. 완주군은 조경수의 유통 단계 축소로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제품 생산업체가 김제시와 지평선 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255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200여 명의 인력을 뽑을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환경부에 환경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2012년부터 암으로 주민 약 80명 가운데 10명이 숨졌고 9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단 암이 발병한 원인 규명을 위해 환경부의 환경 역학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 7가구 가운데 3가구에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고 대기오염도 검사에서도 유해물질인 니켈이 검출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속한 환경 역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총장을 비롯한 8명의 주요 보직자에 대한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서남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31건의 불법 부당 행위를 적발해 김경한 총장의 해임을 포함한 8명의 보직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김 총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교원 신규 채용과 임상교원 보수 지급, 급여 증빙 자료 위조 등 불법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며 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4일 밤 10시쯤 전주시 우화동의 한 도로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A경사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A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로 경찰은 A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